영상 매체라든지 이런 책이라든지 이렇게 딱 줬을 때 거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영어에 대해서 본인의 효용감을 높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아예 과감하게 영어를 끊어버리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것도 필요해. 그 영어 거부감을 없애려면 저는 반드시 일찍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족이 다 같이 하는 하나의 취미가 돼야지 이게 좀 성공할 수 있다, 롱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 육아상담소 이민지입니다. 전문가의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들려주는 대담한 육아상담소 코너,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영어 교육에 있어 대단히 정보들을 나눠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어와 우리말을 동시에 키워주는 바이링구얼 프로그램 잉글리시 에그 대표 송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의 영어 소통 측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영어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에듀테크 로메이징 대표 유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샤라고 하고요. 전직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였고 지금 5돌 된 써니의 엄마기도 합니다. 엄마표 영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거를 알려드리고 있고, 엄마표 영어를 넘어서 우리 아이 영어 교육, 그 다음에 교육 자체도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그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왜냐면 저희 아이도 이제 영어 교육, 잉글리시 에그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는 다행히 되게 재밌게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영어 영상, 영어 노래를 켜줬을 때 사실은 그것들을 즐겁게 놀이처럼 이렇게 본인이 즐기거든요. 네. 근데 이미 뭐 영상이 노출이 한국어 영상이 많이 됐던 아이거나 하면 엄마가 이 수준 이상으로는 이제 영어를 좀 보조적으로 해줘야겠다라 해서 영상 매체라든지 이런 책이라든지 이렇게 딱 줬을 때 거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그 엄마들은 이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어를 싫다고 표현하거나 좀 저항하는 아이들한테는 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저는 이게 시기 따라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효능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아이가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아직 모국어도 완성되지 않은 아이예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그 소재라던가 네. 취향이라던가 그런 게 아이 취향이 아닐 수도 있고 방법이 달라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읽어주는 것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른 입장에서 고상하게 읽는 건 아이 입장에서 지루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감을 사용해서 읽어야 하고, 정말 읽어줄 때도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읽어줘야 되고, 소재 같은 것도 일상생활이 됐든 아이가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찾는 네네. 거,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 또 되돌아보셔야 될 게,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 엄마들이다 아빠들이 어쨌든 영어를 혼나가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거를 좀 강압하진 않았는지, 아니면은 분명히 놀이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거를 좀 앉혀놓고 시키거나 그러진 않았는지, 아니면 책 같은 경우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페이지만 읽어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엄마들이 열면은 끝까지 다 맞아요. 읽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다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강요하진 않았는지. 그러니까 환경적인 걸 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영어에 있어서 좀 모국어가 좀 어느 정도 발달이 되고 좀 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영어의 벽이 생긴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벽이 생긴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때도 좀 비슷하긴 한데, 이 경우는 아이한테 영어에 대해서 본인의 효용감을 높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이한테 정말 아이 수준에 맞는 쉬운 매테리얼을 줘야 되고 그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엄마들이 이걸 듣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너는 지금 리더스북을 읽을 때인데 너는 이런 거 안 맞아. 그러니까 아이 수준이 아니라 이 평균에서의 네. 그런 수준들을 네. 자꾸 따지게 되는. 맞아요. 지금 우리 애는 그림책 읽을 시기는 아니지. 근데 생각보다 그런 친구들 어른 입장에서 유치할 수 있는 건데 보여주면 되게 좋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고 영어라는 거에 대해서 쓸모라는 걸 느껴주면 좋은 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제가 학교 근무할 때, 중학교 때 다른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온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팔에 문신 같은 게 막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 당연히 학교 땡땡이시죠. 근데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그냥 뭐 오프 더 레코드인데, 야, 너 하다못해 야쿠자를 하려고 해도 영어로 잘하면 야쿠자를 할 수 있어. 그런 말 하면 아이가 반짝하는 거니까 본인이 영어가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껴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큰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뭐 나이 따라 다르겠지만, 너가 이런 거를 하면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거를 사실 경험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잠깐 여행을 간다든지.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분도 네. 저는 가장 먼저 이렇게 상담이 들어오면 왜 아이가 거부하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원인을 먼저 찾아야지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확 들어갈 수 네. 있으니까 근데 그 원인을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거를 4가지로 분류해 보자면 첫 번째는 이해가 안 돼서, 두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 세 번째는 재미가 없어서, 네 번째는 동기부여가 없어서 이거더라고요.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이걸 그냥 정리한 거잖아요. 네. 네 가지로 딱 나눌 수 있는데 보통은 이해가 안 돼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유아 이렇게 영아 이런 시기 친구들은 이해가 안 돼서 거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때 저는 8단계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솔루션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재미로 이제 아이들의 그 장벽을 허물어줘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아이가 그림책을 좀 싫어했다. 그러면 그림책을 읽어주는 방법을 병행한다든지 그림책이 아닌 아이의 새로운 어떤 머티리얼을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아이를 그냥 관찰을 계속하는 거죠. 관찰을 해서 이 아이가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관심 있어 하는 곳에다가 맞아요. 영어를 끼워 넣어주는 맞아요. 거. 그러니까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한테 그렇죠. 자동차로 영어 맞아요. 주제를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긍정적 강화. 그러니까 네. 당근 주는 거 있잖아요. 많이 리액션을 해준다거나 뭔가 더 말을 잘 들어준다거나.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가 저한테 영어로 말을 걸면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빨리 그 니즈를 충족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영어를 하면 엄마가 더 빨리 움직이네를 알고 이제 영어를 쓰려고 하거든요. 또는 이제 뭐 또래 효과 같은 걸 누릴 수도 있겠죠. 저 잉글리시 얘기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시트콤 같은 거 만들어 주셨잖아요. 되게 좋게 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 또래 아이들이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고 훨씬 더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래 효과를 누리게 해준다거나 큰 아이들은 진짜 뭔가 너가 이렇게 하면 동기부여가 확 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주거나. 근데 저는 여기까지도 가봤어요. 저희 아이가 영어 유치원 갔다가 이제 많은 아주 큰 거부를 얻어왔잖아요. 여기까지 온 애들은 그냥 아예 과감하게 영어를 끊어버리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것도 필요해. 네. 그래서 확 끊어버렸다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동기부여나 이런 게 생길 때까지 살짝 기다려준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끼워 넣었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무는 거를 기다리는. 조금 리셋시켜서 그렇죠. 다시 그런 게 시작되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눈치를 봐가면서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지금 좀 기분 좋네? 맞아요. 아니면 내가 좀 올라왔네? 살짝 넣어주고 이때도 확 하면 안 되고 단 한 페이지에 보여주더라도 싹 보고 빠지고. 근데 애들도 기분이 좋을 때 영어를 많이 사용하기는 해요. 맞아요. 왜 좋아하는 거 이렇게 주면 one for me, two for you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기분 좋을 때 하면 그리고 막 이렇게 좀 따뜻한 물에 이렇게 목욕하고 있을 때 그럴 때도 자기가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죠. 갑자기 영어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하거든요. 영어 거부라는 게 사실 한 번에 확 뭐 어떤 솔루션에서 확 없어지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속적으로 뭔가 우리가 던진 미끼를 물었다가 안 물었다가 이게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거부가 없어지는 거라 가지고. 되게 공감하는 게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거를 되게 전략을 나름대로 세웠었어요. 저는 아이가 5살이 될 때 영상 노출을 처음 했는데 내가 영상을 노출할 때는 그 영상의 필요성은 영어.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없는 인풋의 양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 전략을 세워서 아이한테 처음 영상이 딱 왔을 때 굉장한 자극이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로 자극이 오니까 거부감이 없어요. 맞아요. 영어든 뭐든 상관없어. 맞아요. 너무 맞아, 재밌는 맞아. 거야. 근데 맞아. 그 중에서도 아이가 더 좋아하는 영어가 있었고 덜 좋아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관심사를 좀 찾아서 이제 줬었던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공감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이랑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영상 노출을 했을 때 아이가 영어 영상을 너무 거부하니까 손쓸 방법이 없다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더니 아예 중단하고 한 2-3개월 후에 다시 영상으로 제공하는 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거부하는 경우는 이미 다른 영상이 더 익숙하고 다른 영상이 더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영상을 보여줬을 때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다른 영상까지 다 끊고 다시 시작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영상부터 시작을 하면 네.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볼 수 있는 언어가 영어 네. 영상이잖아요. 그럼 받아들이고 영어 영상을 시청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왜냐면 영어 영상 외에 영상을 계속 보던 아이들이 영상을 중단했을 때 아이도 힘들지만 부모의 육아도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큰 마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영어 교육을 위해서는 저는 그 정도는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
그 영어 거부감을 없애려면 저는 반드시 일찍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24개월 이전에 이게 영어인지 우리말인지 모를 때 그게 같이 인풋이 가면은 아이는 그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랑 우리말이 뭔지 모를 때 24개월 이전에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영어 나 하기 싫어 이렇게 거부하는 애들은 사실은 잘난 척 못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효능감. 모든 아이는 잘난 맞아요. 척 하고 싶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영어를 해서 잘난 척 하고 싶은데 자기 딱 해보니까 아 이거 해갖고 내가 어디 가서 잘난 척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렵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영어라는 거는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정말 그냥 엄마 아빠랑 일상에서 대화하듯이 그렇게 해서 해야 애들이 거부감 없이 하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난 영어 못하니까 이거 너를 위해 사줬어 하고서 너만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절대 혼자 안 봐요. 맞아.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 같이 봐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미 막 48개월 이렇게 된 애들은 자기 영어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영어를 막 지금까지 영어 없이도 잘 살았는데 나는 잘 살았는데 갑자기 영어를 하래. 그럴 수 그리고 있겠다. 몇백만짜리를 사줘. 그리고서는 나만 들으래. 엄마는 애가 타는 거지. 몇백만 원짜리 사줬는데 맞아요. 애가 거부해. 네. 그러면 아이는 안 하죠. 그렇죠. 그냥 그런 경우는 오히려 진짜 본인이 영어를 써야지 살아남는 환경에 떨어뜨리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네, 네. 느껴지면.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그러면 그냥 엄마가 아 이거는 윤희 거 사준 게 아니고 내가 보려고 산 거야 하고서 맞아요. 엄마가 맨날 보고 맞아. 따라하고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럼 윤희가 어느 날 와가지고 엄마 도대체 맞아요. 왜 이렇게 재밌어 하지? 왜 이렇게 저는 좋아하지?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할 게 너무 애들은 놀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엄마 마음에 오늘 좀 안 한 것 같은데, 뭐 오늘 밖에서 너무 많이 놀고 온 것 같은데라고 할 때 일부러 제가 그냥 테이블에서 그림책 꺼내가지고 보면 애도 한 권 들고 오고 또 그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 같이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그래서 같긴 반드시 해요. 엄마 아빠가 같이 못 해주는 하더라도. 게 못하더라도. 맞아. 네. 그리고 아까 못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네. 그냥 계속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즐겁게 영어가 그냥 집안에서 릴레이션십 랭귀지가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부터 좀 의욕이 생기셔가지고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영어 못해도 뭐 상관없다. 더 유리하단다 하면서 이제 시도하실 것 같은데, 엄마표 영어든 어쨌든 아이들한테 영어든 하다가 꾸준히 하는 집이 있고 금방 포기하고 이게 또 흐지부지 되는 집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많은 가정들의 영어 교육 그 루틴들이나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힘을 주거나 아니면 나는 모르겠어요라고 안 하거나. 그래서 첫 번째 너무 힘을 주는 가정은 아까 좀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데 압박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하면 좋죠. 근데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체해요. 그래서 오늘 못하면 내일 더 하면 돼. 오늘 덜 하면 내일 조금 더 하면 돼. 사실 그런 마인드가 저는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 나는 영어 못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관심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사실 모든 걸 다 좀 의지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영유를 보내더라도 엄마가 좀 케어를 해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아이한테 답을 찾으셔야 돼요. 어떠냐면 아까 다 비슷한 결인데 아이한테 맞는 걸 좀 찾아주고 뭐 아이한테 좋아할 만한 걸 좀 붙여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기간에 맡기더라도 이건 영유 선생님도 모를 거고 선생님도 몰라요. 왜냐면 그 아이를 맞아요. 가장 잘하는 건 부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물론 영어를 좀 못하시면 아무래도 좀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조금 가지셔야 된다. 이거는 예. 엄마가 좀 관심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네네네. 있다. 네. 또 있으세요? 네, 저는 아까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이 함께 즐기는 문화가 돼야 된다. 이제 저희 집에는 되게 좋은 문화가 있는데 아이들이 관심 있는 거를 다 같이 해요. 뭐 아빠가 관심 있는 거 다 같이 하고. 그래서 영어 또한 마찬가지로 가족이 다 같이 하는 하나의 취미가 돼야지 이게 좀 성공할 수 있다, 롱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치가 너무 높거나 완벽을 추구하거나 이러면 정말 금방 꼬꾸라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액션이 좋은 집이 잘
잘 가더라고요. 아, 그거 뭔가를 해도 언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똑같잖아요. 한국말도 똑같죠. 네. 리액션이 좋아야지 이 아이가 더 재밌어서 막 말하려고 하고 우리 아기들도 마찬가지네요. 맞아요. 처음에 말 배울 때 엄마 아빠가 하는 그 리액션이 너무 재밌어서 더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게 티키타카가 되면서 연습이 되고 말이 확 느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리액션이 좋아야지 확 늘 수 있는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네네네. 그렇죠. 그 리액션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정말 영어를 정말 네이티브처럼 잘하는 아이로 키운 엄마가 있는데 그 어머님한테 집에서 상호작용 많이 해주셨나 봐요. 그랬더니 저는요 딱 3가지밖에 안 했어요. 뭐예요? 그때 Good job, great, excellent. 맞아,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애한테 자꾸 칭찬해주면 기분 좋아서 와서 또 영어로 얘기하고 가고 저희 아이는 excellent 그러면 또 물어봐요. 엄마 굿잡이야. 물어봐요. 제가 반응을 안 하면 귀여워. 하여튼 그런 리액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리액션 중요하다는 거 100% 동의하고요.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잘난 척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엄마 아빠가 막 너무 칭찬해주고 좋아하고 그럼 엄마 아빠를 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또 와서 막 영어로 한마디 하고 네. 그런 과정이 가정 내에서 잘 형성이 되면 아이가 정말 영어를 하고 싶어 하죠. 이렇게 좀 탄력만 붙여주면 맞아요. 아이 스스로 좀 재밌게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 초반에 이제 좀 엄마의 관심과 노력이 조금은 필요하겠네요. 네. 저는 오늘 다양한 영어 교육의 방식을 좀 듣고 싶어서 한 분 아니고 2분 아니고 3분을 모셨는데 결국에는 이 들어보니 큰 맥락은 비슷하다라는 생각에 좀 놀랐고요. 그리고 또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저도 아이들의 발달을 공부하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한국어나 또는 아이들 발달을 도와가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또 영어 교육이 있다라는 거에 좀 놀랐거든요. 이런 많은 정보들 나눠주셔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영어 교육 열심히 하실 이제 부모님들에게 마지막 조언 짧게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거 굉장히 자주 예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미국에 사는 6살짜리 여자아이가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애를 만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한국어만 하니까 미국에 살아도 영어를 못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한국에서 한국말을 못하는 미국 애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언어 환경에 노출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엄마 아빠가 굉장히 막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컨텐츠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일찍 24개월 이전이면 훨씬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면서 그냥 영어를 5%라도 좋습니다. 그냥 조금씩이라도 사용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충분히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학원 보내지 않고도 우리 아이 영어가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어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 믿으시고 아이의 언어 습득 능력 믿으시고 함께 좋은 컨텐츠 선택해서 즐기면서 재밌게 아이랑 좋은 추억 만드시면서 지내시면 영어도 꼭 성공시키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영어 지식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소통 근육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점차적으로 발달하면서 읽기 쓰기는 정말 모두 다 해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그 소통적인 어떤 가치가 천정부지로 막 솟아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 소통할 수 있는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이 측면 또한 정말 잘 고려를 해서 키워주시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당신의 아이는 잘 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정답은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기교육 쭉 해서 그 테크 쭉 잘 탈 수도 있고 만약에 그래서 24개 이전 노출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설사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영어 관심 없어 하다가 본인의 갑자기 영어 필요성에 의해서 접신한 것처럼 갑자기 막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뭐 하면 좋고 뭐 그렇겠지만 무언가를 설사 못했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다만 답은 아이한테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와 이게 다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여정을 잘 행복하고 즐겁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진짜 영어에 대해서 우리 엄청 오래 떠들었거든요. 진짜 컷 없이 내보내고 싶을 정도로 많은 정보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